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주치 건강백세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 건강식의 배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셨던 아침 식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정성껏 갈아 드신 토마토 주스. 사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콩팥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죠. 오늘은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 속에 숨어있는 7가지 건강식의 배신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보셔도 콩팥에 폭탄을 투하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갈아 마시는 토마토와 바나나 주스입니다. 보통은 건강에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일 속 칼륨이 문제입니다. 건강할 땐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칼륨이 피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치를 넘는 순간 심장 근육이 예고 없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믹서기에 갈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면서 칼륨 흡수 속도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빨라져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과일은 절대 갈지 마시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양은 하루 딱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당뇨 때문에 잡곡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에는 현미가 좋다는 말만 믿고 콩팥이 약한데도 잡곡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잡곡의 겉껍질에는 백미보다 인성분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더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이인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피 속에 쌓인 인의 수치를 낮추려고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앗아오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처럼 뼈는 푸석푸석해져서 잘 부러지게 되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힙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잡곡밥 대신 소화 잘 되는 흰 쌀밥을 드시는 게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소금으로 알려진 저나트륨 소금의 함정입니다. 나트륨 수치를 줄였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시죠. 그런데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이 빠진 자리에 대신 채워 넣은 것이 바로 염화칼륨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찌개와 나물에 듬뿍 넣었다가는 혈중 칼륨 농도가 갑자기 치솟으며 심장마비라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신다면 비싼 저나트륨 소금을 찾기보다 차라리 일반 소금의 양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서 조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바로 자식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보낸 건강즙과 농축액입니다. 양파즙, 호박즙, 몸에 좋다는 채소 수십 개를 단 한 포에 꽉 짜 넣은 것이죠. 문제는 이 농축 과정에서 칼륨과 각종 수용성 독소들이 어마어마한 고농축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도 지쳐있는 콩팥 필터에 이 고농축 액체를 들이붓는 것은 마치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사랑은 마음으로만 깊이 간직하시고 콩팥을 위해서 이제 건강즙 파우치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뜨거운 국물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가락에는 재료에서 우러나온 인과 칼륨, 그리고 간을 맞춘 나트륨이 아주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온도입니다. 국물이 뜨거우면 우리 혀는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금을 더 치게 되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시는 분들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분들보다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무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세요. 6번째는 요리를 편하게 해주는 가루 조미료와 분말 육수입니다. 요즘은 야채 맛, 해물 맛이라며 천연 재료를 강조한 제품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런 가공된 하얀 가루 속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내기 위한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 식재료의 등이는 몸에 잘 흡수되지 않지만 이런 가공 조미료 속에 있는 우리 혈액에 거의 100%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고 광고해도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인산 나트륨이나 폴리인산 같은 글자가 적혀 있다면 콩팥을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몸에 좋은 단백질의 대명사,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 단백질이 몸속에서 소화되고 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피가 오염됩니다. 이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며 구역질, 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정신이 멍해지는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죠. 건강을 위해 매일 두부 한 모씩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 너무나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고기든 콩이든 단백질은 일주일에 2~3번만 아주 작은 한 조각 정도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콩팥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평생 먹어온 밥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것을 걷어내는 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국물은 남기겠습니다 라고 한 줄 적어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30년을 바꿉니다. 소중한 복지관 친구들과 경로당 이웃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음식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약국에서 사 먹는 진통제와 비싼 영양제도 콩팥을 망치는 거대한 적입니다. 3편에서는 진통제와 영양제가 콩팥을 죽이는 과정과 돈 한 푼 안 들이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습관을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